오늘 이제 그게 뭐야 시간에는 그 메카시즘을 다뤄볼까 싶어요. 미국에서 1950년부터 54년 사이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고 추방하고 그 처벌하는 일종의 광풍, 열풍이었죠. 일종의 마녀 사냥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걸 이제 메카시라고 하는 조지 메카시라고 하는 당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었어요. 초선의원이었어요. 이전만 해도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의원이었는데 이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가 생겼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5년대에 끝나고 사실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 체제가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냉전 체제가 막 시작되면서 소련이 핵무기를 갖게 됐고 이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아시아에서 어쨌든 공산화 혁명이 진행이 됐고요. 자, 이것이 이제 미국에 줬던 충격이 커요. 미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 혹은 심한 경우는 공포심 같은 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화당 초선 의원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 2월 달에 공화당 무슨 그 당원 연수회 같은 데서 연설 도중에 강연 도중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205명의 공산주의자 명부를 갖고 있다.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칵 뒤집혔죠. 그렇지 않아도 공산주의에 대한 그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메카시는 이 공산주의자가 연예계에도 지식인 사회에도 그리고 노조 활동하는 곳에서도 뭐 헐리우드 뭐 영화권에서도 이게 온갖 도처에 이런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사실상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상원에서 조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조사도 하고 상원 조사위원회 구성해 조사도 하고 이제 이런 활동에 들어가죠. 그때마다 이제 메카시가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카시는 졸지에 전국적인 아주 그냥 그 미국 정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중심 인물로 부상을 해요. 그리고 당시 언론들은 메카시가 주장하는 것들을 그냥 머리끼서는 막 실어요. 사실 팩트 체킹이나 이걸 점검 없이 막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이 과정에서 근거도 없이 그냥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받아가지고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12,000명 정도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한 300명 이상이 헐리우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이 영화 예술인들이요. 당시 이제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인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당시 의심받았죠. 그다음에 극작가 아서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도 이때 뭐 유명 인사들도 그렇게 이제 의심받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공산주의자가 곳곳에 숨어 있는 공산주의자를 찾아서 색출하고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광풍이 미국 사회를 그냥 흔들었던 거고요. 자, 53년 되면은 정권이 바뀌어요. 트루먼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 넘어가는데 다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어요.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공을 세웠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에 대한 미국 군대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어요. 그리고 53년도에는 미국 군부가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었어요. 근데 그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군부까지 손을 댔어요. 군대에도 이 공산주의자가 섞여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했죠. 비록 같은 공화당이었지만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카시의 주장에. 그럼 아이젠하워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양심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독재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지켜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한국의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이런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했던 어떤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 공화당으로서는 이런 식의 메카시의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었어요. 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당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이거 심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부 국민들도 너무 지나치게 이게 막 그냥 끝없이 가니까 피로감을 느꼈어요. 메카시가 계속 터뜨리고 계속 뭐 확인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니까 이것이 뭐 몇 달 가는 게 아니고 몇 년째 가니까 사회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때 미국 연방 대법원도 미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을 이제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법원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1954년도 3월 9일 날이었어요. 당시 CBS의 인기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See It Now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전설적인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드워드 머로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행을 하면서 이 메카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방송을 통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죠. 결국 54년도 4월 달에 메카시를 이제 청문회가 열렸어요. 상원에서. 이걸 이제 한 달 동안 TV가 생중계했어요. 메카시 청문회를. 그 과정에서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메카시를 이제는 방송에서도 생중계되는 그 청문회 방송에서도 비판하고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메카시 열풍과 광풍이 이제 스톱되고 이제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성을 회복하는 이 마녀 사냥 같은 광풍에서 벗어나서 사회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계기를 잡았죠. 워낙 미국 사회가 이로부터 상처가 컸어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됐고, 이 공산주의에 대적해야 된다. 혹은 간첩을 색출해야 된다. 혹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좌불안석이었고 사회가 불안했고 자기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됐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그랬던 거죠. 미국은 이거를 다행히 한 4년 뒤에 극복을 했거든요. 50년에 시작해서 54년도에 가서 이제 끝났으니까 4년쯤 몸살을 앓다가 미국이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 뒤에 미국이 이제 탄탄하게 어떻게 보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발전시켜 왔고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만든 계기가 더 됐는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비슷한 메카시즘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분단되고 전쟁을 거치고 그 다음에 반공을 국시로 하는 소위 박정희 정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 소위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이런 메카시즘이 완전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 뿌리를 내렸다. 이건 비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빨갱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막 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빨갱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자신의 경쟁자고 이렇게 말하자면 대립선에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걸 죽이고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냥 맞는 말이든 안 맞는 말이든 그냥 근거 없이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이 4년 동안 몸살을 앓다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방송국과 언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메카시의 주장으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같은 공화당 안에서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양심 고백이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 있었고 실천을 했고, 또 미 연방 대법원에서도 미국 헌법의 정신, 건국 정신을 다시 일깨우면서 이런 것에 제동을 걸었던 노력들이 같이 맞물렸다. 그러니까 그런 양심 세력들이 언론과 법조계와 정치권 안에서도 살아 있었다, 작동했다. 그래서 그나마 몇 년 동안 몸살을 앓았지만 그렇게 극복해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메카시즘과 냉전 논리와 그것의 뿌리를 내린 막말, 선동, 흑색선전 이런 것들이 그냥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만 생각하면 저는 뭐 쉽게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자신이 속해 있는 정파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의 중장기적인 미래 이익을 더 중하게 생각해서 이 중요한 국면에서는 그야말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서 그 정파적 이익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우리가 갖게 된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 고귀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메카시즘을 극복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뭐 당장 통일로 가지 않으면 최소한 평화 체제로만 가면 되잖아요. 최소한 평화 체제로 가서 더 이상 남북 간의 적대적 냉전 구조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퇴행적 관행은 우리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죠.